안녕하세요. 매니팩처링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AI 기반의 차세대 인프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KT 인베스트먼트의 김진수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AI나 모바일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심이 많아서 한 12개 정도 되는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이번 세션은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에서 AI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한 분씩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로커스의 임지섭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크로커스 에너지의 대표 임지섭입니다. 크로커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너지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마켓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에너지에서 산업이 조금 더 신재생, 청정 에너지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약 230조 가량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투자된 금액들은 대부분 유럽, 미국 또는 일본, 중국, 호주 다른 나라에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면은 앞으로는 좀 한국에서도 지금 뉴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하드웨어와 금융, 인프라 중심에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 AI 중심의 부가가치가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커스 에너지의 목표는 다양한 산업군 분야에서 에너지와 AI를 결합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는 전력 개통 설비를 최적화해서 제어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도시 단위의 분산 전원,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를 조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기차에서 충전과 방전 기술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니어스랩의 최재혁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율비행 드론을 만드는 니어스랩의 최재혁입니다. 저희는 자율비행 드론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하고 가공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설물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분야는 기존에 사람이 직접 밧줄을 타거나 거대한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해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간 비용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특히 손으로 기록해오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는 디지털 자료로서 사용될 수가 없어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자율비행 두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이런 기존 방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현장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 직접 시설물을 인지하고 자율비행을 하면서 시설물 구석구석의 데이터들을 직접 취득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취득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시설물의 어느 부분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결함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느 시간에 좀 수리나 그런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적인 판단들이 모이게 되면은 전체 단지의 그런 관리라던가 혹은 개별 결함의 수리 일정과 연관되면서 전반적인 유지보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손으로 기록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드론이라는 장비가 측정해 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결함이 발견됐을 때 6개월, 1년 전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빨리 진전될지 예측 진단하는 데도 함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과 효용들을 인정받아서 저희는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기 제조사인 지멘스의 유일한 자율비행 드론 벤더로서 현재 북미, 남미, 유럽, 일본 등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이런 풍력 발전기 드론 솔루션을 현장에 도입하고 이제 그 현장의 방식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시드로닉스의 박별터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시드로닉스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류의 90% 이상이 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배와 항만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하였고요. 근데 보통 분들이 선박하면은 이제 넓은 망망대에서 과연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배가 이제 연안으로 오게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다양한 장애물부터 시작해서 정박해 있는 선박들, 움직이는 선박들을 피해서 항만으로 들어간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요. 더 가까이 와서 배를 육지에 붙이는 접안이라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큰 선박과 조그만 보트의 협업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 또한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이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고 센서 퓨전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항만과 선박의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경로까지 예측함으로써 이제 자율운항 선박부터 그리고 사용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시스템까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과 그리고 배가 접안할 때 접안의 안정성을 도와줄 수 있는 접안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선박의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자동으로 인식까지 할 수 있는 선박 어련드비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제품을 토대로 올해 해양수산부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또 올해 초에도 해양수산부 대표 사례로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제품을 통해서 항만과 선박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 분들의 이제 회사 소개 잘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AI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 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좀 투자를 검토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 머신러닝 기술력, 그리고 두 번째는 AI 개발자나 연구자의 리서치 역량,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산업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활용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로덕트 마켓 핏의 관점에서 AI 스타트업들을 투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이끌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 대표님들 뵀을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프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IT에 대한 친화도나 수용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AI 기술 같이 신기술일 경우에는 친화도도 낮고 수용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저항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해당 산업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고 계신지 임지섭 대표님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접점 기술이라는 관점과 고객분들과의 그 속도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런 AI 회사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관점보다는 고객분들이 정말 딱 들으셨을 때 필요한 제품인가,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고객분들과의 속도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령 저희도 첫 번째 솔루션을 개발할 당시에 이렇게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 전부 클라우드 제품으로 만들었었는데 현장에서는 클라우드를 원하지 않았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더 좋은 기술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고객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맞춰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재욱 대표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궤의 얘기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즉각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느냐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집중하는 시설물 점검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풍력 발전에 처음 진입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들보다 이 점검을 더 잘하고 더 정확하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효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교량의 예시에서는 이 관리를 잘한다고 교통량이 늘어나거나 인센티브를 받지는 못하지만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같은 환경의 조건에서 더 많은 발전을 통해서 금전적인 효용을 바로 얻을 수 있고 특히 해외에서 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 민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빠르게 저희 기술들을 도입해보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효용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베네핏을 줄 수 있어야 이런 확산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그 산업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별터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봐보면 이 인프라 산업이라는 것이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수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오랜 시간 굳건하게 이루어진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이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또한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인프라와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것을 이 굳건한 프로세스를 갖고 지켜왔기 때문에 쉽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모든 걸 다 바꿔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큰 프로세스의 틀은 그대로 이루어지되 그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 그 효과를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돌파구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그 스타트업들을 검토하다 보면 사실 기술력을 가장 내세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대표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기술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객들이 원하는 기술, 고객이 필요한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임지섭 대표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너지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 데이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픈 도메인의 그런 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나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도메인 날리지가 중요하고 AI 기술과 도메인 날리지를 결합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메인 날레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화에 껴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언어로 소통을 한다는 관점인데요. 그렇다면 도메인 날레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식,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도메인 널리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에너지 분야의 기기들이 소통을 하는데 그런 프로토콜이나 또는 그 표준에 맞춰서 돼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온라인 서치로 찾아서 없는 정보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만나뵙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의 AI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에너지는 여전히 이렇게 하드웨어나 인프라 중심으로 관점을 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그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받아올 수 있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AI 부분이 많이 남았다라는, 아이러니하게 그런 역상황이 되었고, 그러한 가치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데 저희는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재욱 대표님께 기술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 자율주행 스타트업들 검토를 많이 하고 투자도 했는데요. 자율주행 드론 기술이 사실 어려운 게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퍼셉션이라든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패스 플래닝, 컨트롤 그리고 그런 것도 하면서 데이터 수집까지 다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정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재욱 대표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으시고 차별적으로 가진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동화라는 키워드로 좀 점철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자동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좀 대체할 수 있을까의 그런 관점인데요. 그 로봇한테 일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결국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후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 같은 경우는 그 시설물의 종류마다 다른 시나리오를 좀 입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날개의 내면을 모두 찍어서 점검을 해야 된다이고, KTX가 지나가는 철교 같은 경우는 볼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와 같은 다른 시나리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외에 그럼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이 일을 수행하는지는 이제 인공지능과 그런 퍼셉션이나 센서 퓨전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이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높이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시나리오를 넣어줌으로써 지금 복잡한 일들을 좀 쪼개고 그런 좀 정복을 해나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태스크들을 조금 이제 세분화하고 좀 제한해서 그래서
작은 컴퓨팅 파워로도 구현을 가능한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박별터 대표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처음 이제 자율주행 선박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기술이 굉장히 쉬운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바다에는 배가 몇 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따로 한번 만나서 식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자율주행 차량 기술과 자율주행 선박 기술은 어떤 차이가 있고 좀 시드로닉스만이 가진 좀 차별적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박과 자동차의 가장 표면적인 차이는 움직이는 곳이 땅이냐 물 위냐라는 차이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술적인 차이는 배는 물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처럼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서 당장 멈추는 것도 아니고요. 핸들을 튼다고 해서 선박이 바로 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야 되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배의 크기가 크고 물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해류에 의한 외력에 의해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커버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자동차는 조금 더 정형화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주변에는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뭐 인도 이렇게 좀 정형화할 수 있지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 장애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대형 선박부터 조그마한 부표까지 그리고 정말 뭐 고래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에 대한 정형화가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의 기술의 특징은 이와 같은 환경을 잘 반영하는 것인데요. 진짜 조그만 부표까지 잡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다 인공지능으로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다른 센서를 퓨전을 해서 예측 기술까지를 더 더할 수 있는 이것들이 저의 또 기술적인 장점이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나가게 되면 외부와는 통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 컴퓨터 안에서 이 모든 연산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최적화 기술이 또한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패널 분들에게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통적 인프라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마 제한적일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퓨샷 러닝이니 뭐 제로샷 러닝 같은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AI를 통해서 그 해당 산업에서 문제를 풀고 있으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지섭 대표님도 소개를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데이터 취득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받아서 해석이나 분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화된 데이터에서 오류 부분을 검증하고 또 이제 빠진 부분을 채우는 부분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었고, 점진적으로는 수치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비헤이비얼 데이터 같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취득을 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뜻은 역으로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받아오는 데이터에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들이 사용을 할 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대표님 좀 팁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시설물 점검이라는 게 뭐 안 하던 작업을 새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고 혁신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처럼 뭐 정리가 돼 있거나 좀 일관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데이터들은 산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도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분들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서 좀 방치를 해둔 그런 면이 좀 컸는데요. 저희는 우선 그런 데이터 서로 종류가 다른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품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곳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식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데이터의 소유권은 당연히 고객사에 있지만 이제 연구 목적이라던가 혹은 그들이 진짜 베네핏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좀 가치를 꺼내줄 때는 어쨌든 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효용을 전해주면서 저희 데이터를 같이 모으는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박별철 대표님 좀 팁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고객에 대한 설득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을 설득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해양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보든 뭐 직접 사진을 찍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직접 막 선박도 운전해보고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은 성공적인 첫 사례를 만든 다음에 이 사례를 가지고 고객분들께 이 데이터가 모였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득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이걸 수집해야 대한 필요성을 다 느끼시기 때문에 그러한 공통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컨센서스를 가지고 같이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게 또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시고 이제 보관하는 그런 약간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그러면 약간 이제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최근 이제 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뵈면 특히 이제 개발자 그리고 AI 회사인 경우에는 AI 리서처나 개발자분들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저희한테도 좀 구해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그 AI 개발자나 리서처 분들을 좀 어떻게 이제 잘 꼬셔서 이제 모셔오는지 그런 팁 같은 거를 조금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로커스 임지섭 대표님부터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수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요즘에는 대기업은 특히 AI 부서가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분야의 부서에 AI를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거 보시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같이 스타트업이 정말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어떻게 모셔올 수 있느냐 모셔오기 어려워요. 모셔오기 어려운데 역으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모셔오려고 하고 몇 분이나 필요하냐. 저희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AI 전문가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를 제가 반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창업 멤버 하신 이제 외국의 프랭크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희의 AI를 다 총괄해 주시고 그분을 서포트하는 AI 주니어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저희 이제 그 이렇게 어드바이저셨던 우버의 개발 VP 분께서도 말씀해 주실 때 실제 우버의 모든 핵심 알고리즘 두 분이 만드셨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의 분들은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해주시고 그 정말 소프트웨어에 연결하는 부분을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한두 분의 굉장히 코어 분들이 중요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계속 팀을 키워나갈 수 있는 주니어 분들을 뽑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욱 대표님 가신 노하우 같은 거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산업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 산업에 특화된 그런 뭐 모델이라던가 데이터의 처리 방식,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론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모델에 대한 이해 혹은 그런 걸 많이 다뤄본 팀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소화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데이터가 그 성능을 올리는 그 사이클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초반에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계 포인트가 넘었을 때 그 성능의 향상이라던가 데이터의 수집 속도가 많이 붙으면서 조금은 더 매력적인 회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박별철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관련된 인력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든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일단 최초
최고 그리고 파급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득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공지능 분야가 많지만 해양 분야는 아직은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리고 저희만큼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들어온다면 해양 분야에서는 최초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최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를 개발했을 때도 선박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에 대한 지원인데, 저도 이제 대학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논문이라든지 특허 혹은 컨퍼런스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같이 논쟁할 수 있는 대표부터 CTO까지가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걸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회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생각 있는 AI 개발자나 리서처분들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항상 좀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되게 인프라 산업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히어라키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 세일즈에서 영업으로 뚫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스타트업은 리소스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듀레이션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그런 보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고객들을 세일즈하는지 그런 레퍼런스를 만드시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지섭 대표님부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 분야는 조금 더 그런 세일즈 사이클이 길고요. 호흡을 좀 길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작게나마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객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스타트업과 일반 기업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동안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만든 다른 기업들의 사례들을 많이 좀 보고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재욱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산업 해당 분야들마다 그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쩔 때는 뭐 1위 회사일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뭐 다른 회사일 때도 있고, 근데 그런 회사들과의 그 첫 번째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를 가지고 그 산업 전반에 파급을 만드는 일이 되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전반에 이제 많이 경험을 시켜주고 그로부터 효과들을 입증을 했던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 그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키 회사들, 뭐 탑 회사이기도 하고 혹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그런 회사들과 좋은 레퍼런스,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좀 설득의 과정들을 계속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크로커스 에너지도 그렇고 니어스랩도 그렇고 고객들이 국내 고객도 있지만 이제 글로벌 고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들을 세일즈하는 어프로치가 좀 다를까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그 국내 고객들을 세일즈하는 방식과 이제 해외 그 고객들을 세일즈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 건지, 어느 게 더 쉬운 건지, 뭐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양쪽 다 어려워서 어디가 더 쉽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해외 기업도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할 때는 한국 회사다라는 접근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더 저희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맞춰서 하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request for information, request for proposal, 뭐 그런 모두가 요구되는 과정들을 다 겪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별성을 만약에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기술이 당장 필요한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저희 솔루션을 채택을 하고 도입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나 국내에 대한 차별성보다는 고객이 그 기술을 찾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먼저 접촉을 해서 저희 기술을 파는 건지에 따라서 세일즈 사이클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재혁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런 시도나 그런 연구에 대한 흡수가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설득의 과정이 계속 가져가야 됐던 게 뭐 동일했던 것 같고요. 그 같은 분야라도 이제 나라마다 혹은 대륙마다 좀 생태계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right person인가, 그 right person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경험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그러니까 좀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찾아오는 경우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되게 좀 득을 많이 봤던 거는 그 뭐 엔비디아 GTC라던가 뭐 DJI 에어웍스 같은 그런 기술 컨퍼런스에서 계속 부각이 되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다 보니까 해당 관련 기술을 찾을 때 어쨌든 저희를 먼저 찾게 되고 자국 회사보다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박벨트 대표님께도 좀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해운 시장이 사실 저희가 알기에는 되게 요즘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런 이제 고객들이 선박 관련이나 해운 관련 고객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은 좀 회사가 뭐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냥 느낌상으로 봤을 때도 좀 굉장히 보수적이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하면서 세일즈를 하시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긴 한데요. 호흡을 길게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야의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좀 긴 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분야에서도 일단은 첫 사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사례가 그냥 우리께 성공했다가 아니라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과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냈다라는 이 첫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도 그러한 첫 사례를 이제 항만공사와 함께 만들어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산업에서 분들이 보수적인 거 맞습니다. 보수적인 거 맞고 좀 뚫기는 힘들지만 그분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걸 파악을 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고 이게 더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괜찮아지지 않았나. 저희가 한 3년 전쯤 관련된 분들을 찾아갔을 때는 아유 무슨 소리야 뭐 그런 건 되지도 않아 아이고 그냥 이상한 걸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또 역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그때 드렸던 질문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자료와 결과로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하니까 좀 더 많이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약간 편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그 패널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뭐 어떤 것에 좀 주력하고 있으신지 뭐 세일즈 쪽이냐면 기술이면 기술 개발 중에 어떤 것들인지 아니면 사업이면 어떤 사업에 좀 더 주력하고 있으신지 그런 거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임지섭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로커스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력하는 부분이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이유는 결국 코로나 때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분야 시장이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들, 신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예산도 줄어들고 그리고 실질적인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솔루션 보급도 굉장히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코로나 방역도 잘 돼가고 있고 이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지금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재익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재밌게도 저희는 반대로 그 해외에 집중하고 있었고 지금도 해외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전히 뭐 코로나 상황은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이 장비를 전달하고 이 장비의 사용법을 교육하는 이쪽에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혹은 검증 과정에서 시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족한 데이터들을 보완했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 고객사들이 저희 드론에 대한 교육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좀 더 빠르게 흡수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비대면 전달 과정들을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는 저희가 이제 그 전체 프로세스에서 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위주로 먼저 자동화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원버튼 솔루션이 되기 위한 그런 롱테일들을 해결하고 실제로 원버튼 솔루션으로서 누구든 박스에서 꺼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제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계속 이 저희가 집중하는 해외 시장에서 그 딜리버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그런 보완적인 대책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별재 대표님 줄여가고 있는 점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큰 단위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거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프라 산업이다 보니까 이 인프라 산업이라는 것이 규모가 꽤 크지 않습니까? 저희의 고객뿐만이 아니라 진짜 일반 국민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의 당장 앞에 있는 고객에 대한 변화와 설득의 중점을 이뤘다면 이제는 좀 더 큰 단위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항만에 진출해 있는데 뭐 하나의 항만, 울산이나 부산 항만에는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100개가 더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 두 개만 가지고는 이제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큰 단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걸 같이 해주실 수 있는 협력 업체 혹은 기관들을 또 설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각자 이제 맡으신 산업에서 AI를 통해서 향후에 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번 그냥 상상으로 한번 좀 한 5년,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대표님은 어떤 거를 하고 있으실지, 뭐 엑시트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을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실지를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박별도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황스러운데요. 예. 저희가 꿈꾸는 10년 뒤의 이제 모습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사람의 필요 없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해양 환경 분야에서는 사람의 노하우를 인공지능이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모습은 인공지능의 기술이 접목된 제품과 사람이 정말 효율적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저는 항상 꿈꾸고 있고요. 그 중심에 저희 시드로닉스라고 하는 저희 회사의 제품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정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때도 열심히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겠죠. 네. 최재혁 대표님은 어떤 걸 하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그 자율비행 드론이라는 것을 저희 니어스랩은 자율비행 드론을 그 데이터 취득의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고 기존에 어렵고 힘들고 위험했던 그런 과정들을 드론이 대신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만들고 있는 안전점검 혹은 그런 유지관리 플랫폼도 이제 그런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미래에는 기존에 사람이 가서 해야 됐던 작업들이 다 드론이 대체하고 있고 드론으로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그런 산업의 표준이 바뀌어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니어스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풍력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코어 기술들을 점점 다른 버티컬로 확장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의 좁은 섹터들이 이제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진섭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 분야의 저희 고객분들께서 AI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결국 AI라는 부분이 뭐 단순 스마트나 자동화라는 관점이 아니라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오히려 IT의 도움 없이 이러한 솔루션,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스스로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 인사이트를 찾고 가치를 활용하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세션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AI 스타트업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세 분의 대표님을 모시고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버티컬한 산업에서 AI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나 또는 플랫폼을 만드는지 그런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조금 인사이트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패널분들도 감사합니다.